이론적으로 국가소의 중앙은행이 있을 때 그것을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 물론 전시에도 가능합니다. 전시에는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특별 명령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자산을 이렇게 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망할 정도면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이제 국가 중앙은행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시 장치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요. 사적으로 은행에서도 돈 빼드는 사람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감시 장치를 이렇게 다중으로 해서 계속 거듭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 관리가 중요하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나 국가가 망할 지경이면 그것을 수천 개 또는 수백 개의 특수 목적 회사에 먼저 그 중앙은행에서 특수 목적 회사들을 이렇게 수십 개 만든다. 거기다가 일단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거나 자본 출자식으로 들어가고요. 민간 합동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그런 밑에 자회사들이, 협력회사들이나 하청업체들이 많겠죠. 보통 큰데 대기업이면 하청업체들이 보통 몇천 군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백 개에서. 그렇게 해서 기업수를 늘려갖고 거기다 취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공실에 상가 공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그러면 거기다 투입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그 국가에서 어떤 돈을 재정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할 때는 한 번 뿌리고 마는 거지만, 이거는 물 한 바가지 붓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속, 그럼 민간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지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공정 경쟁을 흐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경쟁을 흐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고 대기업 체제로, 그러니까 하청업체, 납품업체들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 이제 민간 부분의 회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공정 공정을 이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시에는 뭐 상관없이 특별 명령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서 전시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비상조치, 국가가 망할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재정 풀어서 하느니 돈 찍어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짐바브웨 너무 돈 찍어내서 하다 보면 그 통화가 쓰레기가 되죠. 쓰레기 통화가 되기 때문에 적절함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뭐 통화를 하나가 아니라 둘을 찍어가지고, 하나가 너무 이렇게 황폐화되었다, 통화가 너무 많이 찍어서 쓰레기 통화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를 통해서 다시 몇 개를, 하나를 더 찍어서 그걸로 이제 통용을 하고 쓰레기 통화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일시 그것이 쓰레기 통화가 너무 많이 찍어 쓰레기 통화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회복할 때까지 새로운 통화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그 통화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이렇게 좀 임시 조치로 통화를 두 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닌 게 뭐냐면 국가에서 재정을 통해서도 쿠폰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생필품 쿠폰, 뭐 주거 쿠폰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뿌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지하수에 이렇게 펌프 물 한 바가지 붓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발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취직을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민간 분야의 경쟁을 해치면은 그렇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가 망할 지경이다. 전쟁 시다. 비상시에는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보처럼 국가가 부도나는 것을 막 이렇게 멍청이 기다리고 있느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 국가가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웬만한 건 다 자급자족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한데요. 땅덩어리 높고 인구수 많고 자원 많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국내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부동산 개발도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좀,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도심 지역으로 해서 뛰어오르고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져 내릴 텐데요. 그렇죠. 인구수 많은 나라는 상관이 없죠. 인구수가 널널해서 이렇게 사방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뛰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점점 모여 살게 돼 있습니다. 잘 되는 쪽으로.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서 뭐합니까? 무인도에다 집 지어갖고 뭐하냐고. 건설회사들도 무인도에다 집 짓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이렇게 몰리는 것이 예상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는 데는 잘 되겠죠. 건설회사들이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로 많이 진출해야 될지도 모르죠. 건축물의 노화로 인해서 새로 것을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 수요는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 부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재정 생필품 쿠폰, 주거 쿠폰을 나눠주듯이, 불법 아니잖아요. 나눠주듯이 뭐 국가에서 그냥 특정 물건을 생산을 아예 해버려 가지고 또는 구매를 싸게 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쿠폰 대신 생산을 해서 일정 부분 거기는 싸게 공급을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뭐 쿠폰 나눠줘서 공짜로 주나 싸게 DC에서 할인해서 나눠주는 그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미세한, 국가별로 미세한 차이는 좀 있겠죠. 미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민간 분야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국가가 당장 부도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부도나거나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간에서 돈을 찍으면 안 되죠. 민간에서 돈을 찍는 거 일단 부작용이 많고요.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조차도 의심스럽고, 국가 것도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보면 횡령사고 많잖아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은행이어도 또는 민간은행이어도 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시, 돈 찍는 것에 대해서, 금융행위에 대해서 다중적인, 복합적인 감시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공정하게 관리돼야 되지만 비상시에는 국가가 망하거나 이렇게 전쟁 시에는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재정을 풀어서 하지 않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돈을 갖다 흩뿌려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만들어서 다시 부를 재창출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 분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국가가 완전 발권력을 동원해서 기업 만들고 다른 데는 자기 돈으로 싸워야 된다면, 그리고 그 자본금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이쪽은 무한 자본, 이쪽은 유한 자본이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대기업 대 어떤 중소기업을 갖다 중소기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거대 자본과 싸우는 중소기업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보호 법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민간 분야의 경쟁을 해치지 않는, 민간 회사를 해치면 안 되겠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간 합동으로 이렇게 좀 지분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일일이 작은 회사까지 다 만들고, 작은 회사들은 납품업체, 협력업체, 하청업체로 해가지고 한 대기업당 한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 개의 기업을 이렇게 민간 분야에 하청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기업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비상시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재정을 동원하지 않고 발권을 동원. 다만 짐바브웨처럼 이렇게 무한정 발권을 하면 쓰레기 통화가 되니까 그때는 또 하나의 통화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통화 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그 나라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다 자기네가 생산하는 자급자족 경제면 굳이 외부의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하거나 에너지를 조달하거나,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잖아요.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생필품 조절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급자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국가의 어떤 안보를 생각을 하셔서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유럽은 전쟁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 거치고 나서 자급자족 경제로 식량 같은 거 많이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전쟁의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는 꼼짝 굶어 죽거나 그러면 꼼짝없이 망하거나 국가가 이렇게 생존의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그래서 자급자족 능력은 국가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사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위급 시에는 그게 안 되죠. 위급 시에는 외화가 없거나 외국환이 없거나 그러면 달러가 없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국내에서 농사 지어서 식량 공급하고 젖소 같은 그런 쪽에 이런 거 들어서 축축 짜가지고 우유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치즈도 공급하고 염소도 있을 수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